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옛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숨겨왔던 비밀에 대해 실토하신 적이 있나요? 친구와 30년 만에 솔직하고 진실을 나눈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에게는 국민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친구인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친구가 된 지 4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몰랐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국민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친구니 같이 놀았고 중학생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동네에 살았고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그런 작은 소도시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저는 문학을 좋아하고 친구는 나가서 노는 건 다 좋아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팝송 클래식을 좋아했고 친구는 신나는 로큰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업을 같이 듣고 숙제를 같이 하고 방과 후에는 오락실도 갔다가 도서관도 가면서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싸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다 사소한 자존심의 싸움으로 금방 풀고 잘 지냈습니다. 지금도 아내며 아이들도 친하게 지내고 왕래도 자주 하며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공부를 하러 다른 도시로 떠나고 운동을 하러 다른 도시로 떠났지만 우리는 고등학교도 같이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시작되던 날 다른 도시에서 전학 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촌스럽고 꾀죄죄하던 여자애들과는 다르게 하얗고 머리도 흑당같이 검고 예쁜 핀을 꽂고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아마 온 동네 남자애들은 흠모했을 것이고 여자애들은 질투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지방 발령으로 내려오게 됐다며 자기소개를 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의 호기심이 왕성하던 나이에 비해서 우리는 의젓함을 항상 친구네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들과 대면대면 이야기보다는 캐치볼을 말없이 던지는 분이시고 반면 다정하고 이야기가 많으신 친구 아버지가 신기했습니다. 친구는 아버지의 그런 점을 조금 귀찮아하는 듯했지만 제법 잘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을 끔찍이도 아끼는 사람으로 동네에 팔불출이라 소문이 났지만 그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항상 귀히 여겨줘야 하고 둘만의 어떠한 이야기도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나누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은 친구를 넘어 저에게도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첫사랑이 찾아왔을 때도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얗고 나긋나긋하고 제비꽃 같던 그 소녀는 저와 문학에 대한 견해가 잘 맞았고 친구와는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집도 근처라 우리는 하굣길에 둘이 아닌 셋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몰래 짝사랑했고 친구도 그랬을 거라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중 누구도 그런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가정사정으로 결석을 한 날 여름비가 많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산이 있고 그 여자아이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우산을 주고 비 맞는 걸 좋아한다면서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그 우산 아래 같이 서 있을 자신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그때 그 친구도 환하게 웃으며 자신도 사실 비 맞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달려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빗길을 걸어 집을 데려다 주는데 친구가 들어와서 머리 좀 말리고 가라고 하더군요. 동네에서 남자처럼 투덕거리면서 같이 자란 동네 친구네 집은 몇 번 가봤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 낯선 여자의 집은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는 아무도 없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화장품 가게를 하시고 아버지는 회사에 나가셔서 아무도 없다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수건을 건네면서 비가 곧 그칠 것 같으니 조금만 말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걸어서 15분 남짓이라
그냥 가도 괜찮을 테지만 둘이서만 있는 그 순간이 좋아서 그렇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네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어 차마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두커니 문 앞에 서 있으니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라고 하더군요. 친구의 방은 귀여운 인형들이 많고 시집이 많고 또 레이스가 달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털며 몸을 닦고 있으니 그녀가 씻고 나오면서 혹시 찝찝하면 갈아입을 옷을 주느냐고 물어보더군요. 군대 간 큰오빠의 옷이 남아있다며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일단 받아들고 갈아입었습니다. 금방 그칠 줄 알았던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대충 씻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으니 따뜻한 우유를 주더군요. 집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모아두셨다는 LP 소리가 들리고 촌스럽기만 한 동네에 처음 겪어보는 집이었습니다. 아줌마들의 웃음소리도 없고 주렁주렁 달아놓은 감이나 생선도 없는 좋은 냄새가 나는 집이었습니다. 가만히 거실에 앉아서 노래를 들으며 우유를 마시는데 옆에 친구가 풀썩 앉더군요. 뭐라 말한 것 같은데 젖은 머리에 처음으로 맡아보는 여자의 샴푸 냄새, 그리고 조용한 집까지 본능적으로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입을 맞추었고 그 친구는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눈이 휘어지게 웃으면서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제 첫 사랑이었습니다. 거실에 누워서 숨을 고르니 빗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 친구는 꼭 비밀로 해달라며 제 친구를 보기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정으로 그 일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종종 친구네에 놀러가서 몰래 입을 맞추고 책을 읽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가면 꼭 사귀자고 말해야지 속으로 담아놨는데 고3 여름방학이 시작되기도 전 그 친구는 아버지를 따라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몰래 울었지만 자존심인지 순정인지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내색도 하지 않고 제 첫사랑이자 나의 여자인 그녀는 떠나갔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 50이 다 되어서 하니 친구도 웃으면서 자기도 사실은 비밀로 하고 있었다는군요. 사실은 빌린 교과서를 갖다 주러 저녁 때 그 친구네 집에 갔었다가 그렇고 그런 만남이 되어서 저에게 비밀로 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녀석도 그녀가 떠나간 날 많이도 울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자기에게도 첫사랑이었다고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요. 참 웃기죠. 이제 와서 30년이 훌쩍 지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둘의 첫사랑의 상대가 같았다니 말입니다. 청순하고 긴 생머리를 가진 꽃 같던 그녀가 사실은 우리 둘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었다는 사실도 신기하더군요. 그래서 그간 동창회에도 한 번 얼굴을 내밀지 않은 것인지 시간이 오래 지나니 웃으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나요? 참 별일도 다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첫사랑은 흰 제비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빨간 장미 같은 소녀였나 봅니다.